네, 다냐 선생 일도양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뉴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뉴욕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더라고요.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저는 시아버지 같은 성격이 아니고요. 마시멜로처럼 달콤하거든요. 잘하면 달콤하게 할 거니까 결국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의 이슈는 딱 정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변의 경제 지표로 시장의 변동성을 토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가 예상 상회를 보이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B컷에 대한 금리 인하한다. 요것을 인해서 단기성 자금이죠. 마켓머니 펀드가 사상 최대로 8,600조 원 이상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볼 때 M7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M7 관련주들에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다면 아직까지 B컷 금리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경제지표 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만 시장이 고점을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강세 전환되기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자, 그 근거로 보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전의 확전으로 인해서 유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B컷을 2번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맞물려서 상승했는데 11월 금리는 동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확전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그다음에 9월 제조업 PMI 부분, 경제 지표들 역시 아직까지 강하게 반전되지 못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한번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지난 주말이죠.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라든가 AMD가 강세를 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상승 마감했고 네. 그다음에 전자결제라든가 은행,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에 반대로 정책 수혜로 기대했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비철 금속들이 약세를 보였고 이런 틈에서 아틀란시아라든가 쇼피파이, 코인베이스, AMD, 알버말 급등 나왔죠. 거기다가 테슬라까지도 강세 보인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요거의 영향은 우리 시장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네. 반대로 에키펙스라든가 니콜라, 리비안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TF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숨고르게 하는 시점에서 2차 전지가 지금 부각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낙폭 있었던 AI 섹터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클라우드, 자율주행,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건설과 대마 정책 관련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한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관련 섹터들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11일은 테슬라 로봇 택시 발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이슈는 살아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메타죠. 메타.
메타는 계속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그렇다면은 메타 관련 XR 기기들 역시도 음. 상승할 여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불, 94불에서 125불 사이는 일단 박스권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린 그런 국면이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국면도 직전 고점 매물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반도체들도 숨구르기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일본 시장을 보면, 일본 시장 역시도 보면 이시바 총리가 금리 인상에서 신중으로 접근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지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더라도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경제 지표가 둔화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음. 엔화가 강세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는 궁극적으로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미국 시장과 함께 또 아시아 증시 일부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를 봐야 할 텐데요. 단양 선생님,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는 그다지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둘째 주는 좀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 AMD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음. 근본적으로 3분기 삼성전자 실적 개선된다 하더라도 증가율이 2분기보다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음. 삼성전자의 반등 모멘텀은 다소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의 숨고르기가 지금 2차 전지 섹터라든가 기타 관여 종목 섹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음. 싶고, 국내 시장을 보면 여건들이 지금 때리는 시어머니도 있고 말리면서 꼬집는 시누이도 있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뭐 미국은 금리 인하, 그다음에 중국은 경기 부양, 일본은 경기 부양한다는 그런 것이지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30조 원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정적으로 경기 부양할 여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4분기 성장 기업들의 41%가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은 삼성전자가 19개월 만에 장중 6만 원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는 가장 큰 부분이 부채 부메랑이거든요. 지금 무분별하게 대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풀어놨는데, 지금 다중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 유가 상승, 이런 시점에서는 월급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했을 때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비 위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설비 투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음. 그러한 국면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잘 정책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그렇게 10월 달은 그렇게 재미있는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박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원자재거든요. 원자재.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유도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음. 경기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부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수급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수급 여건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메마른 그런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에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씨앗이 보이십니까?
일단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비관적이진 않지만 음.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거래대금에서 볼 수 있거든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 4,300억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바닥권에서 박스권 반등하는 그러한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역시 외국인들 코스피 4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2,600억 순매도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도 800억 순매수하면서 600억 누적 순매수 전환했거든요. 그러면서 선물에서는 3,100억 순매도하면서 5,500억으로 늘려놨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선물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따라 지수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에요. 9시 43분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1,734억 매도하면서 약한 모습 보였다가 11시 23분에 약 1,2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마감 무렵에 3,100억 순매도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보면 증시 주변에 이제 자금들이 유입되는 속도보다는 유출되는 폭이 크게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56조 3,3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 가까이 감소했고 CMA 쪽은 소폭 유입되면서 신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도 8조 유출됐다가 약 3조 9천억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수익증권 역시도 이틀 연속 5천억 가까이씩 1조 정도 빠져나갔다라는 것. 그렇다면 수급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또다시 증가되고 있어요. 17조 원을 이탈했던 신용융자가 약 2주 만에 대략적으로 또 5천억 이상 늘어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지금 장중 변동성은 상존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코스닥 거래 대금 바닥이면 오히려 코스닥 쪽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 선생님께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떤 일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제 배터리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난 주말에 우리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발주를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북미 시간 내일 새벽이죠. 미국에서 북미 배터리 쇼가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배터리 쇼 한국에도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흡수하는 쪽이 배터리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거는 합성생물학 즉 ADC 쪽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섹터들 역시도 ADC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핀테크 위크가 오늘 시작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내일 시점에서는 또 핀테크 관련 국제 행사 크게 있는 그러한 국면이 그렇다면은 증권형 토큰이죠. STO 관련주들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강한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숨고르기 나온다면 주 초반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거는 이번 주에는 한번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섹터를 우리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분간은 10월 달은 2,800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증권에서 전망들 나오지만 2,800보다는 2,500 전후에서 이중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650 전후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고 다시 2,500 전후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지난주에 핫이슈 종목으로 저희가 좀 체크했었던 종목 가운데 흥구석유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튀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제 안정세로 되찾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석유 관련한 종목들, 특히 흥구석유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난 주말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해서 굉장히 폭탄을 남발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중재가 아직 먹히지 않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확점에 대한 우려, 중동의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보시면 이제 장중에 승부석유는 신고가를 한번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2만 1,000원 목표가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만 1,000원에서 2만 1,400원을 지지한다면 한번 2만 7,000원, 아무도 가지 않은 전대미문의 그 길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만 1,000원대에서 2만 1,400원대 밴드를 지지한다라는 움직임 보인다면 추가적인 목표 주가는 2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주목해야 될 핫이슈나 그에 따른 탑픽을 한번 꼽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바이오 섹터들이라든가 2차 전지 섹터, 자율주행 섹터들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굉장히 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배터리 관련 정책이라든가 증시 관련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보다는 그다음에 바이오보다는 한번 2차 전지 섹터를 우리가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핫이슈로 뽑은 부분은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 주문을 했다. 12월부터 양산이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46, 파이가 지름이 46이죠. 높이가 80. 이 부분이 전고체를 한 단계 좀 앞서서 이쪽이 양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4680 관련된 이슈들을 봐야 돼요. 과거에는 금양이 4685 국내에서 대장주로 부각되는 모습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별 탄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80을 생산하는 쪽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찾다 보니까 KNS라든가 대주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쪽까지도 겹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핫 이슈에서는 우리가 대주 전자 재료 쪽을 집중해서 보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1만 2천 원에서 시초가까지는 매수하고 10만 8천 원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여기를 도전해보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대주 전자재료로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일도양단에서 탑픽 꼽았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 대주 전자재료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이 포착되십니까? 이번 주 이제 스마트 라이프 위크 개최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결국엔 핀텔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인공지능 섹터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고 낙폭이 컸던 그런 섹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스톱스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섹터에는 낙폭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에서는 이제 모아 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솔루션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국면인데, 일단 요거는 소형주 맥락에 오늘 갭상승에서 8%, 9% 갭상승하더라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이 부분이 수요일 날 일정과 겹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들, 특히 데이터 센터 쪽들까지도
폭넓게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 라이프 위크의 개최라는 이벤트 속에서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종목 모아 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핫 이슈 종목은 대주전자재로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우리 단야 선생의 일도양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